안녕하세요. 고혜저 빌딩의 김지환, 김기용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중랑구 상봉동 상봉역 인근에 위치한 건물에 왔습니다. 현장에 나온 이유는 신축을 할 때는 기존의 건물을 없애야 되는 멸실이 있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는 인테리어 철거, 구조체 철거를 해야 되는 대수선 철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둘 다 철거 면허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이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철거 회사들의 많은 발주를 주면서 진행을 해왔는데 매 수년 동안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서 철거 면허 사업자를 설립을 제가 직접 해서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한 지 한 2년째 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간단히 자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CM사업본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김기용 과장이라고 합니다. 소개해드릴 현장 건물은요, 대지 면적은 133.31평, 건축 면적은 64.89평, 전체 연면적은 141.03평, 지하 한 개층에서 지하 5층짜리 건물이고요. 건폐율은 48.67%입니다. 용적률은 217.65%고요. 이 건물을 증축을 합니다. 건축 면적은 60.04평으로 조금 줄고요. 건물을 잘라내기 때문에. 그리고 연면적은 470.32평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종 건물은 5층에서 7층 건물로 커집니다. 근래 저희가 했었던 그 해체 프로젝트 중에 제일 고난도입니다. 지금 건물 전면에 보이시면 계단실을 철거하고 좌측 끝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옆에 대지를 침범은 안 했는데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민법상에 대지 안의 공지가 50cm인데 그 50cm를 침범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건물의 외관을 잘라내는 되게 큰 이벤트가 있는 현장인데, 들어가서 현장이 어떻게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과장님이 해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체 인허가는 건축 인허가와 병렬식으로 굴러가는데, 이제 건축도 심의, 허가, 착공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해체도 해체 심의, 해체 허가, 중간에 안전점검, 해체 착공, 그리고 해체 완료 보고까지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총 4단계고, 현재 현장은 해체 심의 다 완료됐고 구청 허가까지 받은 상태고, 지금 착공 전에 구조보강이랑 가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내가 리모델링 할 건데 우리 건물이 해체 심의를 받게 되면 비용도 좀 많이 늘어나고 일정도 많이 늘어난다, 그러다 보면 공사비도 많이 올라갈 거로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럼 내 건물이 이런 공사를 할 건데 이게 해체 심의 대상이다 아니다,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체 심의 대상인 케이스,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일단 용도랑 규모에 따라 다른데, 주거용 건물이었으면 내력벽 해체면 무조건 해체 심의권이고요.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검토를 다각도로 해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기둥, 코어, 그리고 슬라브 일정 면적 이상, 창문 뚫는 것까지 복합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일반인 우리 건축주님께서 쉽게 이해를 하자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넣으면 무조건 해체 심의 대상입니다. 일단 바닥 슬라브를 같은 위치에 층별로 균일하게 뚫어야 엘리베이터가 한 곳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이것 자체가 해체 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상부층에 주인집 세대가 있어요. 그런 건물은 대부분 내력벽이거든요. 이런 내력벽을 조금이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이제 해체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해체 심의 대상은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자, 해체 심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은 일정과 당장에 심의 받는 비용,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들이 얼마 정도 발생이 되나요? 구청마다 상이하나 킥오프부터 해체 심의까지는 1.5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착공까지는 약 4개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기타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로 합리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해체 심의 행위를 저희 시공조화의 자회사인 안전한철거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철거의 대표는 누구죠? 김지한 대표님이십니다. 이게 시공과 맞물려 있어야 전체 공사비가 되게 가성비 있게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철거 회사가 철거를 편한 대로 하고 빠지고, 시공사가 리모델링을 이어받으면 공사비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에 유리한 철거를 하고 빠져야 공사 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공사 비용도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미 설계 단계에서부터 심의 단계에서부터 포함이 돼야 가성비 있는, 그리고 일정도 단축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면허를 별도로 설립해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이제 현장을 좀 볼 건데 우리 건물주님들한테 설명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이게 뭔지 왜 설치되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잭 서포트라고 하는 건데 이제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이나 구조체가 해체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하중을 이거 하나당 3.5톤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얘를 정상층부터 지하층 기초까지 수직 라인으로 맞춰서 전도 방지나 처진 방지용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치에 대해 포인트가요. 이게 이제 2층에서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럼 밑에 층에서 똑같은 위치에 오차가 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유사한 위치에 서 있어야 잭서포트를 설치를 하고 구청에서 전 감독관님이 나와서 볼 때 이런 위치를 정확히 체크를 합니다. 밑에 위치와 위에 위치가 틀리면 하중을 정확히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체를 철거를 함에 있어서 대형 장비가 들어옵니다. 그런 장비가 건물에 올라오면 건물이 저는 손상이 가죠. 하중도 실리고 진동이 가서 이 건물을 살리겠다라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철거를 하다가 건물을 망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잭 서포트를 받쳐서 최상층에 장비가 들어와도 건물이 버텨주게, 최상층 건물의 철거를 끝나죠. 그럼 한 개층 내려와서 요 사이로 장비가 돌아다니면서 또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층에 지하까지 모든 영역에 중장비가 들어올 수 있고 그 들어왔을 때 이 건물이 버텨주기 위해서 이런 부수적인 안전장치를 설치를 하는 건데요. 건물주님들이 되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건축감리와 해체감리가 좀 분리돼 있어요, 법이. 저희가 이제 철거를 하는 동안에 해체감리자께서 나와 보신단 말이죠. 그거를 해체 심의에 받은 순서대로 안전에 맞춰서 보강하고 철거하고 보강하고 철거하고 이런 과정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하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이 해체감리자님의 감리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하루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저희처럼 큰 현장에 한 달 동안 해체 감리 역할을 수행하시다 보면 200만 원씩 치면 6천만 원도 나올 수 있다.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6천만 원이면은 진짜 한 개층 중축할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경험 많은 분들이 빠르게 능숙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해체 감리자가 오셔서 아니면 구청에서 와서 설치된 것들이 부적합하면은 또 다시 재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낭패죠. 해체 감리자님의 어떤 상주 기간을 줄이는 감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하우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저희 프로젝트도 마감재가 바닥이랑 천정이 다 있었는데 다 선 작업을 해서 공기를 줄이는 편입니다. 이런 것도 작업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이것만 해도 감리 비용이 약 한 3, 4천만 원은 세이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해체 공사가 건축 공사랑 병행이 되는데 H빔으로 저희는 먼저 구조보강을 좀 많이 해서 최대한 해체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요. 천정이 석고보드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천정에 구멍을 뚫어놓고 책 서포트를 받쳐요. 이게 일반적인 회사에서 갖고 있는 방식인데 저희가 좀 생각을 달리 해봤습니다. 기존에 돼 있던 인테리어는 세입자분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고 구청이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인테리어 마감재들은 저희가 해체 심의 대상에서 빼서 마감재를 싹 철거를 합니다. 이런 현장 같은 경우는 그것도 2, 3주가 걸리죠. 2, 3주 동안 아무것도 못하느니 공기도 단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해체 감리자가 2, 3주의 비용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도 단축하고 해체 감리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고 김규현 과장이 얘기한 두 번째 구조 보강을 선보강한다. 해체와 리모델링이 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체가 끝나야 리모델링을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어떤 큰 대전제는 깔려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구조 보강은 좀 예외입니다. 처음부터 예외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가 해체 감리자 구청 주무관님들을 상대로 설득을 합니다. 이런 가시설 구조 보강보다 진짜 본 구조 보강을 해놓으면 더 건물이 튼튼한 상태에서 철거를 하니까 건물이 더 안전한 거 아니냐 라고 설명을 드리고 해체 심의 과정에 아예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 보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한테 왜 좋냐? 해체 감리자분께서도 구조 보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철거를 하니까 안심이 되고 해체가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리모델링을 아예 못하는 이런 문제점을 중첩돼서 공사를 하니까 여기서 또 아껴지는 시간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공기를 당기는 그런 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한 철거라는 저희가 회사 설립한 이후에 안전한 철거에서 수행한 프로젝트가 몇 개 정도 있었죠? 2년 동안 75건 정도 됩니다. 대수선 신축 프로젝트를 2년간 한 150건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크고 작은 현장들이 섞여 있죠. 그 중에 해체 심의 대상의 현장이 70여 건 있었는데 70여 건의 현장 진행하면서 사고가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사고 나면 저 어떻게 되나요? 감옥에 가십니다. 감옥에 갑니다. 앞으로도 제가 감옥 갈 일 없도록 안전에 만전에 기해서 건축주님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사항 뒷기껏 지키면서 프로젝트를 타이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안전한 철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철거 현장들을 앞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